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STYX Exploiting Smart NIC Capability to Reduce Data Center Memory Tax라는 논문으로 ATC 23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의 백그라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모리 옵티미제이션을 위한 커널의 피처들이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특히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메모리 디두플리케이션하고 메모리 컴팩션, 이 두 가지를 디램에 디램을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 두 가지의 그 피처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잘 일어나진 않지만 메모리하고 CPU가 인텐시브하다는 특징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캡시 폴루션과 그리고 커널 프레임션을 디세이블링하고 이제 계속 이러한 디플리케이션을 컴팩션을 해주는 등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문제들은 그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 해당 피처들과 같이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의 레이턴시를 높게 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이 메모리 옵티미제이션의 기법 중에 첫 번째는 그 커널 세임 페이지 머징이라고 하는 KSM이라고 불리는 피처고, 이건 이제 커널에서 메모리 디두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 VM 간 공유되어 있는 페이지들을 머징하는 기법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페이지들을 스캔해서 페이지가 같다면 머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머징하지 않는 등의 작업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메모리 디두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메모리 컴팩션을 할 때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이, 이건 이제 저희가 커널에서 수압을 사용할 때 이 메모리 컴프레션 기법을 사용을 하면 커널의 수압 대문이 백엔드로 요 그 요 해당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왑을 할 때 기존에 이제 블럭 디바이스로 그 데이터를 내리는 게 있다면, 이 기법을 사용을 하면은 이 해당 메모리를 컴프레션해서 이 Z 지수압이라고 불리는 요 공간에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요것조차 꽉 찼을 때 이제 블럭 디바이스로 내리는 방식을 취해서 디스크 IO를 최소화해서 이제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높이겠다라는 아이디어고,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 NIC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왜 스마트 NIC를 사용을 했냐? 첫 번째로는 이미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 스마트 NIC를 많이 디플로이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지만 이 스마트 NIC의 CPU 코어가 생각보다 완전히 풀리 유틸라이즈 되지 않는 경향이 크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마트 NIC는 거의 대부분 RDMA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카피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빠른 레이턴시로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스마트 NIC를 앞 기법을 스마트 NIC에 내리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고, 이 논문에서 사용을 한 스마트 NIC는 블루필드 2인데요. 이 블루필드 2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그림에 같이 아키텍처가 생겼고,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 기존의 NIC와 더불어서 이 ARM CPU가 하나 달려 있고, 뭐 여기 블루필드 2에서는 8개의 코어 그리고 16GB의 디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호스트 리눅스와 또 다른 호스트를 분리되어서 가질 수 있도록 리눅스 또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 암코어를 잘 활용을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커널에서 메모리 최적화하는 기법들을 좀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KVM과 앞서 말씀드린 지수합을 사용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를 살펴본 실험이고요. 이 실험에서는 KVM 이제 여러 VM들을 띄우고 거기서 이제 지수합을 돌렸을 때 CPU 사이클과 LLC 미스 레시오 그리고 레이턴시를 살펴본 실험입니다. 뭐 이제 중간에 이 지수합이 발생이 되면 실행이 되면 여기 이제 볼 수 있듯이 CPU 사이클을 좀 더 많이 소비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LLC의 캐시가 뭐 거의 한 10배 정도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의 피고 레이턴시든지 이제 레이턴시를 살펴보면 레이턴시가 많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의 레이턴시가 튀는 거를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이 논문에서는 이 피구 레이턴시를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네, 그 성능 최적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STYX라고 이 논문에서는 부르고 요거 이제 스마트 NIC to Efficient Manage the Data Center 메모리 텍스의 이 각각 STYX를 떼서 STYX라고 명칭을 하였고요. 이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이 로컬 서버에서 아까 KSM과 뭐 지수합이 돌아갈 때 이 서버 메모리에서 NIC 메모리로 RDMA 하는 거 첫 번째가 이제 동작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이제 커널 오퍼레이션 뭐 KSM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를 컴페어하는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CPU에서 NIC의 ARM CPU 또는 그 이 블루필드에는 뭐몇 가지 하드웨어가 존재하는데요. 이 하드웨어를 사용을 해서 오프로딩하는 이게 두 번째고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이 서버 메모리에서 NIC 메모리로 RDM 하는 이 과정에서는 기존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KSM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디두플리케이션을 위해서 페이지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제 콜드 데이터인 페이지들을 비교를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그게 CPU의 LLC에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캐시 폴루션 등이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저하가 일어난다 해서 이렇게 서버 메모리에서 NIC 메모리로 RDMA 한 다음에 거기서 이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게 된다면 서버 CPU의 캐시 폴루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커널의 오퍼레이션을 뭐 NIC의 CPU로 오프로딩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서버 CPU의 사이클 소모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라고 살펴보면은 이 서버 CPU가 이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는 것과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담당을 했고 데이터 플레인에서 이제 실제로 KSM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를 가져와서 비교할 텐데 이때 캐시 폴루션이 발생을 하고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KSM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1번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이 KSM이 어느 페이지 그 페이지가 어떤 메모리에 있는지 그거를 결정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메모리를 LLC 캐시 뭐 캐시로 이제 카피를 하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 KSM에서 뭐 메모리 컴페어하는 뭐 함수들을 통해서 페이지를 비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결과를 KSM 어플리케이션이 받아서 다시 뭐 그 페이지를 머지할 건지 머지하지 않을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STYX 프레임워크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이 스마트 NIC의 CPU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실제
메모리에서 캐시로 데이터를 올리는 이걸 이제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플레인을 기존의 호스트 디램에서 NIC 디램으로 옮기는 걸로 바꿔서 이제 캐시 폴루션을 없앨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서버 CPU가 그대로 KSM이 돌아가기 때문에 컨트롤 플레인은 그대로 서버 CPU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제가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컨트롤 플레인을 담당을 하는 이 서버의 CPU가 아까 마찬가지로 어떤 메모리 영역을 접근을 할지를 결정하게 되면 이 스마트 NIC의 CPU 서버 CPU에서 이 스마트 NIC의 D램으로 RDMA를 통해서 메모리를 카피하고 그때 이 펑션 포인터도 같이 넘겨줘서 이 함수가 하는 일도 그 스마트 NIC의 CPU가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RDMA 카피를 통해서 서버 메모리로 반환을 하고 이 과정들을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커널 레벨에서 이 과정들이 되게 구현을 해서 스마트 NIC가 CPU 오프로딩 그리고 그 스마트 NIC에 남는 메모리까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워크플로우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요 총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는 뭐 셋업, 두 번째는 서미션, 세 번째는 리모트 익스큐션, 오프로딩이라고 불리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컴플리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디스크립터가 하나 존재하는데요. 여기 디스크립터에는 해당 오퍼레이션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펑션 그리고 어떤 메모리에 접근을 할지 주소 그리고 이 컴플리션과 뭐 서브미션 그리고 리시브를 담당하는 이 큐들을 둬서 이 RDMA를 하기 위한 이런 큐들을 두어서 이런 디스크립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호스트 CPU의 호스트 CPU와 스마트 NIC의 CPU가 커뮤니케이션을 RDMA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 디스크립터를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STYX가 이 RDMA 리소스 등 필요한 자원을 할당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 서버에서는 이 커널 스페이스에 뭐 이런 그 RDMA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워크 큐라든지 아니면 컴플리션을 위한 뭐 이런 것들을 할당을 하고 스마트 NIC의 유저 스페이스에는 이것과 비슷한 워커 스레드를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도 그런 데이터들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KSM 같은 경우에도 이 오프로딩 할 함수들이 뭐 두 가지 정도가 있고 지수합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런 오프로딩 할 함수별로 이 RDMA 커넥션을 유지해서 각각 함수가 그 RDMA로 스마트 NIC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서버 사이드에서 STYX가 이 RDMA 샌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여기에는 뭐 오프로딩할 함수 그리고 내가 RDMA로 카피해야 될 호스트 디램의 주소 등이 담겨 있을 거고 이렇게 샌드를 보낸 다음에 서버 사이드의 STYX는 바로 RDMA 리시브를 불러서 이 스마트 NIC가 그 결과값을 샌드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원사이드 RDMA라고 한쪽에서는 폴링하는 방식으로 RDMA 샌드 리시브를 하지 않고 한쪽에서는 폴링하는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왔는지 계속 체킹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기존에는 뭐 샌드 메시지를 보내면 스마트 NIC의 CPU가 그 리퀘스트를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서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STYX의 서버에서
이 디스크립터를 업데이트하고 그럼 그 디스크립터에 있는 뭐 메모리 주소 이런 펑션에 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RDMA 리드를 하기 위한 스마트 NIC의 CPU는 그 메모리 리전을 계속 폴링하고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게 주는 장점은 뭐 서버 CPU가 기존에 리시브를 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서버 CPU가 소요되게 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서버 CPU는 샌드 메시지만 보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할 게 없어서 뭐 이런 장점도 있지만 한장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똑같이 반대로 하게 되면 서버 CPU도 결국 콜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CPU 사이클의 낭비가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스마트 NIC의 CPU가 계속 이제 그 RDMA 리드를 하기 위해서 폴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NIC CPU도 하나가 폴링을 해야 되고 반대로 생각하면 서버 사이드 CPU도 하나가 폴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씩 폴링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RDMA 샌드 리퀘스트 서버에서 보낸 이 RDMA 서버 리퀘스트를 그 스마트 NIC가 받게 되면 RDMA 카피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RDMA 커넥션 디스크립터에 있는 펑션의 정보를 갖고 해당 펑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가 끝나게 되면 SDYX는 다시 이제 스마트 NIC의 CPU가 RDMA 리퀘스트를 서버에 보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기존에 아까 불려져 있었던 커널 사이드에서 불렀던 리시브가 종료가 되게 되고 그때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기존에 하던 일을 그대로 마무리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 밑에서 이제 원사이드 RDMA라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어, 이 서버에서 리시브를 하지 않고 하나가 이제 그 스마트 NIC CPU가 특정 메모리 영역에 어떤 걸 쓸 때까지 계속 서버에서 기다린다면 사실 이런 게 필요 없는데 결국에 이걸 하려면은 그 메모리를 폴링을 하는 게 필요해서 이 데디케이트된 CPU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이 KSM이 동작을 하게 되냐? 기존에 이제 KSM이 돌아가는 알고리즘들이고 거의 다 동일한데 이 중간에 첫 번째로 이제 페이지 컴페어하는 부분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캔디데이트 페이지와 그냥 페이지 두 개를 넣어서 이 함수가 불리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RDMA 카피도 일어나고 스마트 NIC의 CPU로 오프로딩도 일어나게 되고 다시 이 결과값을 리시브하면 그 결과를 갖고 어제 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되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책섬 함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오프로딩을 해서 스마트 NIC에 데이터를 보내고 함수 그 오퍼레이션 동안 오프로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사실 레이턴시가 이제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 KSM 자체의 성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벨루에이션 셋업입니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온 CPU를 사용을 했고 스마트 NIC는 블루필드 2를 사용을 했고요. 워크로드는 어, YCSB 벤치마크를 레디스에서 돌렸고 뭐 업데이트 헤비, 뭐 리드 헤비, 리드 온리 뭐 이런 식의 워크로드를 돌렸습니다. 그 레이턴시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턴시 결과를 살펴보면 이게 이제 시스템에서 KSM을 돌렸을 때 그리고 이 스마트 NIC에 KVM을 돌렸을 때 이 YCSB의 레이턴시를 살펴본 건데요. 피보그 레이턴시를 살펴본 거고 스마트 NIC 오프로딩을 하게 되면은 뭐 캐시 폴루션이 안 일어난 게 제일 큰 이유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거 레이턴시가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리지 레이턴시 또한 그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실험 결과에서도
주장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턴시가 어느 정도 다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LLC 라스트 레벨 캐시 미스 레이시와 CPU 사이클 컨섬션을 살펴보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이제 그 KSM을 돌리지 않았을 때 LLC고, 그리고 KSM을 돌렸을 때 LLC가 뭐 10% 정도에서 60%로 6배 정도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고, 스마트 NIC에 이제 오프로딩을 하게 되면 LLC 캐시 미스 레시오가 모든 워크로드에 대해서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PU 컨섬션 또한 기존의 KSM을 사용할 경우에는 26%를 사용했지만 뭐 이제 스마트 NIC CPU로 이제 커널의 오퍼레이션을 오프로딩 하기 때문에 이 CPU 사용량 또한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실험 결과가 오프로딩 레이턴시를 분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 레이턴시를 분석을 한 그래프는 F1, F2, F3, F4는 각각 어떤 함수를 오프로딩 했는지를 나타낸 거고, 그리고 원은 없는데 원은 이제 셋업 단계여가지고 어느 CPU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제외를 한 거고, 레이턴시를 많이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2, 3, 4는 각각 서미션, 그리고 3은 이제 RDMA 카피하고 오프로딩 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컴플리션 하는, 이걸 나타낸 거고, 여기서 결과를 보면 이 3번에서 이 RDMA를 할 때 5에서 7 마이크로섹 정도가 걸리고, 그리고 오프로딩 할 때 8에서 15 마이크로섹이 걸려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제일 많이 시간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컴플리션 단계에서는 이제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서 인터럽트 핸들링도 해줘야 되고, 스마트 NIC에서는 유저 스페이스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돌기 때문에 컨텍스트 스위칭도 한번 있을 것이고, 컨텍스트 스위칭도 몇 번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오버헤드 때문에 5마이크로섹 정도가 소요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필드의 경우 스마트 NIC의 암 CPU하고 이 블루필드에 또 그 스트링 컴페어하는 부분이 하드웨어로 구현되어 있는데, 이 하드웨어 구현되어 있는 게 같은 칩에 구현되어 있는 게 아니고 PCI 인터커넥터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거 이제 이런 거 할 때 PCI 인터커넥터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PCI를 타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더 증가해서 이 RDMA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PCI 레이턴시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부각되어서 보였다라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 논문은 어, 이 커널 피처의 메모리 옵티미제이션에 문제를 처음으로 지적을 했고, 이게 이제 CPU 사이클을 사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 퀘리시 폴루션을 발생시키고, 그래서 같이 돌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레이턴시를 떨어뜨린다라는 문제를 처음으로 지적했고 그걸 풀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SDYX라는 건 이 스마트 NIC의 컴퓨팅 파워 RDMA를 활용을 해서 이 위에서 말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